이번에는 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산재보험 좀 아무래도 산재 쪽도 사실은 우리 건설 쪽에 일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산재 처리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했을 때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기타 뭐 사회보험 쪽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노동조합법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사실 우리 실제 일하시는 노조법 관련해서는 크게 궁금한 게 사실 별로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어때요? 한 분은 보통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그죠. 이제 현장에 계시면 아마 어쨌든 간부들은 사실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간단하게 노조법은 좀 오늘 시간 뒤에 남는 시간에 조금 간단하게 보고 예. 일단 산재보험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저 뒤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자료 일단 일하다 다치면서 지금 산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산재보험이 일하다가 다치면서 산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명백하게 노동자의 잘못일 때. 그래도 돼요, 무조건. 네. 아, 그래도 돼요? 네, 100% 자기 잘못이야 산재됩니다. 네. 술 먹고 일하다 그래도. 그럼요. 술 먹고 예. 지금 어떤 경우, 옛날에는, 지금 거의 바뀌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죠. 옛날에는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연면적 200? 하여튼, 저거 200? 하여튼 그런 약간 제한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 그 아주 소규모 건설공사는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설령 여기 말고 우리 말고 좀 큰 데나 작은 데서 예를 들어 작은 데서 일하다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조그마한 사업장에 뭐 간단한 공사라든지 아니면 공장 같은 데 일하다 하는데 산재보험 신고를 하기 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산재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그때는 사업주가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사업주 책임지려고. 네. 근데 그때도 사업주가 책임진다는 의미는 그때 산재됩니다. 아, 산재는 무조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산재보험 원래 이제 그 기업이 일을 해 노동자 고용해서 하면은 2주 이내에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주 안에 아이가 이제 산재보험 2주 안에 해야 되는데 그때 신고를 뭐 하다 보니 안 해가지고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사업주가 보험 금액의 50%를 자기 부담해야 됩니다. 그 공단에다가 공단에 구상을 해요. 그렇지만 노동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옛날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또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옛날에는 삽주 도장이 있었어요. 옛날 삽주 날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신청할 때.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삽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죠? 신청 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삽주 아무리 반대해도 그냥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처리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재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외가 있어요. 그런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뭐 서류는 그 자체로 되니까 가군의 고용활동은 우린 그런 경우 잘 없을 싶은데 가군에서 무슨 집에서 뭔가 사람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 잘 없지 싶은데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집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거기 뭐 사람 인분 하나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다. 그때 보통 그러면 그분이 잘하기 때문에 그분이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경우는 산재가 안 된다. 가군에서 뭔가 하는 거. 예를 들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가사 서비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죠? 도우미를 불러서 일하는데 그 사람이 일하다 다쳤다. 그건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뭐 사실 몰라도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농업 계통에서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서 일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는 예를 들어 농사 짓는데 그죠? 한 사람 이렇게 분명히 대와서 인구를 일하다 그거 다쳤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 위에는 거의 어떤 경우에도 지금은 산재보험금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 산재보험의 가입 범위는 원래 노동자,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 그러는데 노동자임을 전제라는 거죠. 모든 산재보험 그죠? 네. 근데 실제로 노동자는 아니지만 근로기준자 노동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걸 특수 노동자라고 불렀는데 현행 법에서는 지금은 이 사람을 노무제공자라고 불러요. 노무제공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직종을 보시면은 18개 직종에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산재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 쪽 우리 노조들 있잖아요, 그죠? 건설기계 쪽 그분들 노동자니까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 이게 이제 영우가 이게 이렇게 질문드리면 사실 애매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 노동자라는 개념이 우리 저번에 그 개념이 법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건설 형태를 먹고 계시는 분 노동자죠, 그죠? 네. 노동자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 개념이 있고, 그죠? 근로자 개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노조법에 의한 근로자 개념이 있어요.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상의 근로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노조법상의 이런 분들은 노동자 맞아요. 특이하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노동자 개념하고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자 개념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노동자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법적 용어는 근로자라고 하는데 근로자 개념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법에 따라 다른 게 우리 건설 같은 경우는 일용 노동자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일용 노동자. 일용 노동자도 개념이 다 달라요, 사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는 뭡니까? 진짜 그건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장에 일하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그 일하시면 오늘 하고 내일 일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건설 공사 공정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일종 계약직 임시직이지 이게 일용 근로자 개념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는 아니에요. 만일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라면 주유와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관공서 긍휼이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기 예를 들어 내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5월 4일 날 근무를 했어요. 일용 근로자라고. 그러면 5월 6일 날 근무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월 5일 날 휴일로 줄 수 있습니까? 못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서 우리 현재 우리 노조원 분들은 일용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뭐가 사회보험 보험 쪽에서 말하는 일용 근로자도 있어. 사회보험. 여기는 규칙이 뭐냐면 1개월이에요. 1개월 미만이면 일용 근로자를 보고, 그죠? 1개월 넘어가면은 일용 근로자를 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소득세법. 자, 세법에서 일용 근로자라는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할까요? 일용 근로자라는 것은? 여기서 1년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특정 사업장에서 1년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1년까지는 일용 근로자를 보지만 1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세법상으로는 이제 우리 그냥 일용 근로자 소득 공제하지 않고 일반 노동자도 저희들 직장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말정산하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법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근로자 개념도 사실 다릅니다. 이게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상의 근로자를 안 봐요. 그럼 근로기준상의 근로자 안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주휴일도 없죠, 그죠? 요금 주휴일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고, 그죠? 연차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이사람들은, 그죠? 없습니다. 다만 노조법상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건설기계 쪽에 사실은 건설기계 그쪽 다 보통 차주죠. 맞습니까? 그 실제로 건설기계 소유주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대개 이제 뭐 지입 형태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입이면 그러니까 예. 그 사업주죠. 사업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상에 우리 조합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네. 할 수 있고 또 이 산재보험법에서는 어쨌든 건설기계 운전에 대해서는 실제로 물론 어떻게 보면 약간 자영업자로 볼 수도 있지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기계 운전 같이 이런 지금 현재 8개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달라요. 다른 게 보통 산재보험 보험료 누가 냅니까? 보험 누가 내죠? 산재보험료. 산재보험. 사업주 쪽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업주가 100% 내죠, 그죠? 100% 냅니다. 근데 이런 쪽은 보험료를 반반. 네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직종에 대해서 가입 안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 실제로 사업주들이 가입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쪽으로 특별한 뭐 휴업이나 그럴 사정이 아니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 그냥 참조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뭐 어떤 노조원이 우리 건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민주노총 전체 또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산재가 되는 거는 3가지가 있죠, 그죠? 그게 뭐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되고 그러죠. 그다음에 또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하다가 일 때문에 뭔가 어떤 병을 얻었다. 네, 그런 경우도 법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들어온 게 이제 출퇴근제, 그죠? 이제는 뭐 출근하기 위해 자동차 몰고 가서 사고 났다? 당연히 그 산재됩니다,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출퇴근제 산재되려면 회사가 제공하는 버스라든지, 그죠? 그런 걸 타고 가서 사고 나 있는데 지금은 그냥 통상적인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내 퇴근길에 내가 바로 퇴근하면 되는데, 퇴근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친구 집에 잠깐 갔다가, 거기서 잠깐 얘기 좀 하고, 한 30분 있다가 또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어떤 통로를 따라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사고라도 그죠? 대부분 하여튼 일하다 사고 난 거 또는 휴게 시간 중에 화장실 가다가 사고 난 거, 그죠? 그거 다 되죠, 그죠? 그리고 무슨 회사에 하는 행사 중에 일은 아닌 행사 중에 사고 난 거, 그런 거. 하여튼 지금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해보면 사고는 되게 쉬워요. 사실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는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업무상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다쳐야 되죠. 물론 당연히 다쳐야 돼요. 다쳐야 되는데 그 다쳤다는 부분이 어떻게 명확해야 되죠. 네. 그래서 사고로 있는 이런 경우 애매해요. 예를 들어 일하다 다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반드시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팀장이나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그게 심하지 않아도 그래요. 심할 때는
명백하니 괜찮은데 심하지 않고 그럴 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아 이게 뭐 하루 지나면 낫겠 싶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도저히 안 돼가 병원 가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어려워져. 왜냐하면 이가 다쳤다는 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허리 같은 경우도 집에서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다 다치게 되면은 많이 다치면 조금 적게 다쳤다. 그래도 아이고 그냥 조금 그러다 싶으면 했던 최소한 일하는 그 팀장한테 누구한테라도 주위 동료한테도 아 내가 이래가지고 다쳤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1차 진료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아, 예. 자기가 아주 뭐 경미한 뭐 사고가 있었더라도 1차 진료는 뭐 근거 자료가 되니까 예. 팀장한테도 문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고 네. 1차 진료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 저는 그까지도 물론 병원까지 가면 좋은데 그까지 못할 상황이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가능하면 일단은 예. 최소한 병원을 가야 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 뒤에 뒤탈이 안 생겨요. 사고는 경우에. 이게 업무상 사고는 사실 산재 이동은 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그거예요. 확실하게 진짜 이게 뭐 진짜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골목증 조사 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럴 때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뭐 사고라는 경우는 뭐 전혀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업무상 질병이에요.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첫째 뭔가 내가 뭐 요즘 저게 상담하면 제일 많이 오는 게 뭘 것 같아요? 그건 그걸 뺄게. 맞습니다. 망치지 마요. 그게 제일 많아요. 저희 상담해보면 그게 회전계 파열 이게 상당히 제일 많아요. 예. 이런 거 그러면 이런 내가 이 병에 이게 업무상 질병을 하려면 일단은 질병 진단명이 명확해야 돼요. 진단명이 애매하면 안 돼요. 회전계 파열 또는 뭐 그죠 디스크 또는 뭐 추가막 탈출 뭐 하여튼 무릎 관절 어떤 뭐 그런 진단이 명확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뭔가 나쁜 작업 환경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깨 같으면 우리가 계속 뭐 예를 들어 뭐 무거운 걸 많이 든다는 거죠. 아니면 뭐 이제 특히 우리 좀 망치지 많죠. 그죠? 망치지 많다든가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그런 업무를 장기간 하면 어깨가 안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의사가 나중에 이거 이런 일 오래 하면 어깨가 안 좋아집니다 라는 그런 어떤 소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상담하면 되게 애매한 경우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일을 하다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굴러들어졌어요. 너무 그냥 한 2m 정도 높이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어깨나 아니면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고민스러운 게 신청을 하는데 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산재 신청할 때 업무상 사고냐 업무상 질병이냐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 달라요. 왜냐하면 업무상 사고는 쉬워요. 아까 업무상 사고라면 일하다 다쳤네. 그렇게 다쳤다는 것만이 확인되면은 산재 인증해 줍니다. 근데 업무상 질병은 어때요? 그게 업무적인 거하고 이 질병하고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그냥 자기들이 판단하지 않고 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별도로 그걸 해서 거기서 의사들 막 참여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업무상 질병.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 많거든요. 해보니까 그동안 쭉 이제 뭐 특히 뭐 해가지고 어깨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충격을 가함으로써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뭐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걸로.
예? 똑같아요. 아니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사고 증거이나 인정되면 보상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정되는 절차가 좀 다를 뿐이에요. 두 개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의사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보통 진단 낼 때 이런 식으로 자기들 질병 분류 코드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게 질병이 코드가 있고 이렇게 손상이 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우리 병원에 사는 의사가 만일 이거를 손상을 했다 그러면 그냥 업무상으로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오래 안 걸리지 않고 그죠? 이거 이제 그만큼 다시 말해서 그거는 이만한 충격이면 충분히 그 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사가 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경우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의사가 이거를 질병 코드로 진단을 했어요. 의사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퇴행성이다라고 본 거예요. 퇴행성이죠. 퇴행성인데 어쨌든 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그게 좀 악화된 거겠죠, 그죠? 네. 자, 그럴 때는 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는 공단에서는 아예 이거 애로 들어오면 그냥 의무상 질병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의무상 질병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의무상 질병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렇더라도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그럼 내가 의무상 질병 신청하니까 그냥 뭐 내가 이 업무 오래 했고 이 업무를 오래 하면 이런 병이 오니까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당시 재외 경위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신청할 때 내가 뭐 이렇게 정말 11시에 그죠? 펌 작업을 하다가 임해도읍에 추락하면서 어쨌든 그 당시에도 그 전에 좀 아팠지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악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놓는 게 좋다. 왜냐하면 만일에 공단에서 이 업무상 질병으로 했는데 공단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산재가 아니라 이게 그냥 본인의 개인 질병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근로복지 분담이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노무사들한테 상담 받아보고 네. 산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뭐 스스로 행동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되면 공단에서 불성이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라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어요. 심사하면은 대구 지사에 좀 처리하는 거거든요. 심사하면 서울 본사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고요. 다시 또 재심사하면 노동부에서 또 이걸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예가 하나 있었는데 디스크 파일로 인해서 제가 허리 수술을 한 경험이 있어요. 수술한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건설 노동자니까 설문지가 한 이 정도 돼요.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사고 경위 이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현장 뭐 일하는 그 모습들을 동영상을 찍든지 뭐 이거를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걸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문지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건설 노동자라면은 형들 목공이라면은 이 전반적으로 그게 다 조사가 나와요. 뭐 작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비계를 타고 이 거푸집을 짓는데 뭐 각도가 몇 도로 뭐 어떻게 하는지 이게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 형태를 목공이라면은 이 작업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그 사람들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것도 이제 판정해갖고 나오는 금액이 3년 동안을 역추적해요. 계좌를 역추적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받았는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리고 기간이 제가 한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 승인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 질병 코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사전에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뭐 우리 뭐 건설 노동자라면은 자기가 일하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거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되게 엄격하게. 네,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해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말씀드리면 그거를
해서 공단에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어쨌든 소송 가야 될 수 있는데 소송은 이래요. 지금 공단에서는 어떠냐면 공단에서는 그 의사가 M으로 저기 질병으로 얘가 진단을 해버리면은 사고 인정 안 합니다. 절대로. 근데 법원 가면 좀 달라요. 법원은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정상이 악화되는 건 결국은 사고 때문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소송 가면은 이거를 사고라고 다퉈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의무사 입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경우 말입니다.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게 악화된 경우 말하는 그냥 지금 그런 거 특별한 사고 없이 그냥 아픈 경우에는 그냥 질병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악화되는 중에 실제로 충격을 받아서 그게 정상이 가해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사고 경위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서 공단을 신청할 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소송할 때 그냥 사고가 있었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게 오히려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산재인 경우에 보통 사업주들이 공상 처리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옛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2019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땠냐면 사고 같은 게 나면은 입찰 자격 심사할 때 또는 시공능력 평가할 때 관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2019년에. 그래서 사망사고를 여전히 이게 감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망사고 아닌 일반 사고 같은 경우 이게 해당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기업 쪽에서 이런 게 없는데 굳이 공상 처리를 해주고 굳이 산재 처리를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요. 산재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동대구 대구 프로지오 현장에서 지금 저희들 석공대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돌베개부터 그냥 석공, 코킹, 트러스까지 있는데 우리 어차피 석재 회사로 봤을 때는 지금 한 오늘까지 9건이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대우에서 봤을 때 그러면 석재 회사가 9건이나 사고 났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그래요. 예전하고 틀려서 요즘은 공기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공기가 시작해서 처음부터 땅 파기 시작해서 저희들은 마감이잖아요. 어차피 위에 이렇게 돌 붙인 데가 있다 보니까 하면 한 3년 정도의 공기를 주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줘요. 특별한 현장 아니고는. 그러다 보니 공기가 처음에 저희들 도굴지로 가면 쉽게 말하면 3개월 만에 끝내야 합니다. 3개월 만에. 그게 공사 금액이 얼마나 하면 거의 50억이에요. 50억짜리 공사를 거의 3개월 만에 지금 끝내라니까 작업자들이 지금 어디만큼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그죠. 저희들이 지금 노동자업이니까 그 정도의 부분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지. 그렇죠. 비노 같은 경우는 사람 지금 100명씩 배라는데 비노 자체가 100명도 없을 뿐더러 그래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게 참 이거 뭐 산재 처리 하지만 현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은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산재 일을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딱 한다면 대우나 밑에 하청업체 뭐 순환이나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지금 조직 분양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오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조건 뭐 산재 하면 저희들이 다 나가라 합니다. 일단은. 현장 나가라는데 그게 그러면 한 100명이 일자리 다 없어지는데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서 제대로까지 이게 지금 100%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저게. 그렇다고 모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다른 사람들 공상처리해서 지금 1,000만 원을 저도는 그냥 줘야 그 사람들이 뭐 다쳤고 뼈 막 시험해서 나가도 그런 거 다 공상처리하는 거야. 산재 하고 싶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 다음 현장들이 없는데요. 안 받아주잖아. 그러게요. 그럼 이게 뭐 광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네, 그죠? 어쨌든 다음 하청업체는 얼청에 다음 또 일 받으려면 산재 많이 나면 또 잘 안 되는 그런 점이 또 있네, 그죠? 계제품이다, 아예 자체가. 그래 이게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뭐 타업종 같은 경우는 좀 덜해요. 근데 특히 우리 건설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해 놨더라도 네. 사업주들이 이거를 악용을 하잖아. 네. 예? 누구 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누구 하면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네들 나가라. 그리고 지금 여지껏 제가 겪은 걸 다 그렇게 겪고 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업주들이 그렇게 지금 악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팀 전체 20명이 몇 달간 또 쉬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은 뭐 팀장님 입장에서 그거 가능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 공상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 또 어떤 경우에 있으면 이 다쳐갖고 또 공상처리를 했어요. 팀장 말을 듣고 자기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팀을 위해서 공상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상처리하고 아 그게 아닌데 한번 알아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에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해놓고 나중에 그 팀에서 나와서는 팀장 요구하는 거라. 그렇죠. 물론 뭐 정당하게 했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 처음부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 노동자들한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조직부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쟤들이 저렇게 써먹는데. 그러게 이게 참 그러면 그 양해성 열사 같은 경우도 한번 봐요. 윤석열이 저놈이 일부러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잖아. 그거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무죄 승인 받으려면요 최대한 14개월을 버텨야 돼요. 우리 건설 노동자가 14개월 동안 임금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어떻게 버텨냅니까? 그리고 제대로 그렇게 써먹는다고 지금 정치 하나 새겨드리고 뭐고 하네. 그리 우리 노동자 서민만 애꿎은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법 있으면 뭐예요? 적용을 저것들은 이상하게 이용하는데. 그래 이거 그러면 아니 참. 그리 우리 쪽에서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이제 뭐 팀장님 회사하고 잘 수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네. 그리고 또 그 보통 보면 이제 공상처리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게 되면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회사 이사들이 그러니 자기 개인 돈인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충당시키냐 하면은 일 안 했는데 일한 걸로 해갖고 공소를 올려갖고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보통 뭐 한 진단이 한 8주 정도 나오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선 8주에 진단 8주에 공장 처리를 한다면은 그래 한 6주에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뭐 자기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6주에 1,000만 원이면 6주 그 1,000만 원에는 뭐까지 포함된 거예요? 우리 치료비가 다 합쳐서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치료비는 회사 쪽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이제 해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 달에 만약에 일을 했으면은 임금이 지급됐잖아요. 만약에 보름을 일했다. 네. 지급되면 그 차액으로 빼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단종 이사들이 써먹는 형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한 6주 정도면 1,000만 원 예상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이 일한 부분이 근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지출이 됐다. 그래서 자금을 시키고 나머지 그 정도로 충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서를 쓰게 되는 거고 공상이 대부분 그래요. 합의서예요. 합의서. 공상할 때 보통 합의서를 언제쯤 씁니까? 그 이제 다 종료되고 치료 종료되고 나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때 씁니까? 예. 바로 안 써요. 바로 안 써요? 치료 종료되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럼 치료 종료될 때 그때 돈 주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단종 이사들이 써먹는 방법이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 그 근로 일수로 올리는 거예요. 근무한 걸로 해갖고 그래가 받아갖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니 실질적인 자기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거지. 우리 형들 쪽에서는 철근전의 형들 쪽에서는. 아 근데 그걸 이사들이 자기 돈으로 줍니까? 회사 돈으로 하는 게 회사 돈으로 아니죠. 회사 돈 아니지. 자기 돈이지. 자기 돈이에요. 회사 돈으로 안 돼요. 그리고 원청에서는 산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투명한 원청은 무조건 산재 하십시오예요. 아 그래요? 처리해 주세요. 근데 단정해서 안 해. 나중에 입찰할 때 입찰 못합니다. 제외입니다. 내일 오전에 통화만 돼. 그래 우리가 진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요 건설 노동자가 우리 조출하거든요. 조출합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가요. 그럼 교도소도 조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조출하는 사람, 그게 뭐냐, 밥 해주는 사람들, 그죠? 걔들 감면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아니, 근로시간 8시간, 이걸 딱 잠정쳐도 우리 새벽에 샤워 빠지게 일어나고 우리 조출하는데, 예? 근데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두드러 부수고, 조폭으로 몰이하고, 뺑개라 그러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근데 하여튼,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그 공상 처리가 하면 조금 다치면 괜찮아요. 근데 많이 다친 경우에는 장애가 남는 것까지 보상해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회사 쪽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 의사들은 만약에 다쳐서 가면은 그 충분한 기간을 줘요. 자기들이 첫 진단을 하거든. 6.5, 6주, 8.5, 8주. 그래서 하는데, 근데 추가 진단도 나와요. 6주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추가 진단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6주 동안 치료해봤는데 효능을 못 봤어. 그러니까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가 진단이 나와요. 추가 진단 나오면은 이제 그때서 이제 가가하고 추가 진단 나왔으면 다음에 회사에서 또 더 줘야 되지. 공사 처리를 한다. 돈을 더 줘야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합의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의서를 쓰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공상 처리가 진행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다친 사람이 성질이 푹 난 거야. 나 이따위로 못 하겠어. 다시 산재 시청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야, 그게 공상처리에서 산재 넘어가는 기간을 1개월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업주 쪽에서 벌금 맞아야 돼요. 좀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이 산재 부분은 산재 설령 공상처리를 합의해도 산재 처리 가능해요. 근데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장애는 5년인데 보통 3년이에요. 3년이에요. 이게 3년 넘어가면 산재보험 처리 못 합니다. 이게 3년 이내에는 내가 설령 합의했는데 보니까 너무 회사에서 보상을 너무 적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재보험으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산재에서는 똑같이 보상을 해주고 사업주한테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받은 것을 그만큼 공제하고 주거나 아니면은 다 주는 경우 내가 사업주에 그 돈을 반납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차익만큼은 3년 이내에는 다시 산재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합의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원래 원래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노동체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한 달 내에. 그죠? 네, 그 기간인가? 그 한 달 내에 이제 공상처리한다고 합의를 안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뒤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죠. 그래서 어쨌든 뒤에 가서 3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산재 처리를 이제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참 아쉽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가 3년이고 장애 같은 경우에 저번에 난청 말씀하셨는데 장애는 5년 안에 5년 시장.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현장에 굉장히 소음 심하잖아요. 우리 난청 아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합니다. 퇴직해서 내가 그 당시에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후에 이 제도를 알게 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난청에 대한 병원은 예를 들어 퇴직하고 처음 갔어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그럼 성성 난청에 대한 5년 동안 안에 신청하면 된다는데 5년이 기준이 언제부터 5년이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미 2010년부터 사실은 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내가
24년에 퇴직을 했어요. 그죠? 퇴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때 몰랐는데 이것도 한 2025년에 이 제도를 알게 돼. 난청 신청하면 된다더라. 알게 돼서 이때 이제 신청을 합니다. 1월 1일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소멸시효인데 5년이 지나면 신청 못 해요. 그럼 언제부터 5년인가 이게 문제죠. 그죠? 처음에 내가 귀가 아플 때 이때 내가 병원 가서 귀 좀 아픕니다 하고 치료를 했어요. 이때 뭐 한번 치료를 해봤어요. 그죠? 요때부터입니까? 이게 판단이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걸 그 기준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진단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서 했는 거 좀 괜찮아. 빈손 괜찮고 예를 들어 건강검진 보통 하잖아. 그죠? 하는데 귀가 좀 안 좋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병원 가서 정식으로 이제 딱 가서 내가 이때 갔다. 이때 병원 갔다. 근데 2024년 뭐 8월쯤 가가지고 이때 갔더니만 이게 소변 난청입니다라고 진단이 딱 내려지잖아. 그죠? 이때부터 5년. 근데 만일에 예를 들어 중간에 내가 2015년쯤에 이미 병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이때 난청이라고 이미 진단 나왔어요. 이때 그죠? 근데 내가 2025년 예를 들어 7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이건 2월 달이에요. 5년 넘었잖아요. 그건 이게 소음선 난청 어쨌든 기간이 5년인데 그 시점은 정식으로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날 기준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 현장에 계신 특히 현대 목공 소음률 심하지 않아요? 네. 어떻습니까? 심하죠. 뭐 이명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퇴직하신 분들은 뭐 물론 근데 병원 보통 잘 갑니까? 난청.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공사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 뭐 선배님들 같은 경우 뭐 최장 뭐 한 50년까지 하신 분도 그렇죠. 계시는데 어린 시절 때부터 해서. 예. 근데 이런 제도 자체를 몰라요. 그렇죠. 대부분 귀가 안 좋죠 사실.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은퇴하실 쯤 되면 사실 더 이상 어차피 일할 일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사측에게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뭐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법은 난청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그 마지막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받으면 저희들이 청력하고 검사를 다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귀가 안 들린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뭐 귀가 안 좋다 이런 거는 거의 다 저희들 6개월마다 거의 다 이걸 검사를 받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그때 받을 때 다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안 들리니까 그러면 일하기 위해서라도 보청기 끼라 그러거든요. 네. 그럼 현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보청기라도 끼야 네.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청기를 빼면 안 들리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또 검사할 때 하는 보청기라도 깨야 또 저기 데시벨에 그것도 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특히 7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보통은 저희들이 특히 석재 부분들은 도를 다 핀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서 모든 걸 가공을 기계를 맞춰서 하면 데시벨이 거의 한 10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 안 하면 거의 뭐 난청 다 되고 그러다가 또 먼지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4년 전부터 이 부분들을 일 많이 하는 이 부분들을 어차피 저희들은 99%가 중국에서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석재가.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하지 마라. 이 먼지 많이 나고 이 부분 하는 거를 너가 중국서 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거의 다 중국서 합니다. 다른 지역은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지역만큼은 그래도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석공이 노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6개월마다 내들 거의 배치 검사를 이제 받습니다. 받으면
저 부분이 계속 안 좋다고 이게 나오는 예. 그 기록 때문에 나중에 혹시 문제되는 거 아, 근데 좀 애매하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애매한데, 근데 그거는 뭐, 결과물에서는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기가 안 좋다는 정도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나옵니까? 예. 마지막에 의사가 소견서 예. 적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진단서 효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우리는 현역 할 때마다 거의 6개월이 넘어가면 무조건 대지선 검사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이 그러면 그때 기록이 나온 때부터 5년이 계산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난청은 제가 기준력이 없죠. 보통 85데시벨에서 한 3년 이상 근무하면은 예. 충분히 난청 인정받는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기계 딱 트는 순간에 100데시벨인데 그걸 돌에 딱 대는 순간에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같이 그런 문제, 그러면 이미 중간중간에 검사했는 그게 어찌 보면 난청에 대한 진단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걸 정확하게 나온다는 걸 그게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판단해봐야 돼. 그게 과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진단 정도까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만약에 진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가 지날 수도 있겠네. 저희들 봤을 때는 그러면 건설, 저희들 수공부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건설 근로자들은 저기에 거의 다 근데 거의 해당됩니다. 다 해요. 다 형들 목금도 검사합니까? 그냥 우리 그거는 이렇게 하는 그 정도는 우리도 저도 해요. 예를 들어 얘가 뭐 누리시오 그 정도는 안 괜찮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로 정확하게 이게 뭐 이렇게 청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정확하게 하죠.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뭐 해요. 예, 저도 보통 그거 가면 그 해가지고 뭐 눌러세요. 소리 나면 눌러라. 그거는 아무런 그냥 그냥 그거 차는 거지. 그거 정확히 진단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말고 또 굉장히 자세하게 몇 데시벨 이하 청력 손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냥 정상 비정상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정도 검사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검사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거기에 다 맞춰서 그 프로테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걸 하면 건설사에서 뭐 복원해서 이제 서류를 다 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한번 총력 나쁘네요 하면서 거기서 한번. 그래요? 예, 그런 걸 얘가 뭐 보청기 기서 일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검토를 저는 그것까지 지금 보내봤는데 일단 그게 진단을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